중국 문자의 이해, 전강예술.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전강예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서울손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네, 중국 문자에 의해 제10주차 제3한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강예술로서 시대로서는 중국 문화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당대와 송대의 전강예술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500실용 한자 중에서는 설에서 손에 이르는 한자를 살펴볼 것이고요. 당대의 전강예술은요, 당시에 권력의 상징과 신형의 중표 기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장은 즉 당대에 이르러 점차 문인 사대부 계층의 문화생활 속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책의 수장과 수장인으로 쓰이겠죠. 서화의 감상, 즉 감상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예술적 기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장은 직접적으로 전각이라는 또 다른 예술 영역으로 이제부터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이후 당 이후 송에 이르러 전강예술은요, 화비라는 새로운 형식, 즉 오늘의 도장, 즉 오늘의 사인에 해당하는 화빈이란 새로운 형식이 출현합니다. 즉 여기서 화비란 꼬다자에다가 꼬다자를 쓰는 건데요. 즉 서명 혹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인장은 서명과 성명을 그 성과 이름을 새긴 것으로 위에는 해서체로 성씨를 새기고요. 아래에는 주로 서명을 새기게 되었죠. 즉 성명 이름과 사인, 서명을 한 것이죠. 목적은 남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강예술. 그러면 전강예술 중에 당대 전강예술부터 살펴볼까요? 당대에는 인장의 명확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지금 모양으로서는 인장이 비교적 크게 되었어요. 크기가 커졌습니다. 서체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전서체를 사용하였지만 굽고 꺾임 그리고 중첩된 형상이 많아지고요. 이러한 형식은 그 이후인 송나라, 원대, 명대에 점차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구천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는 아홉 구자는 매우 많다는 의미이고요. 첩, 중첩됐다,
문체, 문자, 구천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용으로서 관에서 이러한 형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 이미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천문으로 된 형태. 또한 글자 서체의 활용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즉 오늘날 개인 도장처럼 간혹 예서체 혹은 해서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장의 종류가 풍부해졌습니다. 재관이란 어떤 여기선 제자는 서재를 말하죠. 관은 관사의 소장인, 그리고 사구인, 문학 작품에 활용될 수 있는 사구인, 문구 이런 것들을 쓰는 사구인, 그는 별호인, 사람의 호, 자 이런 것을 새겨놓은 별호인,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부터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재관인 무슨 재관인 예를 여기에 이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장의 예술적 경향이 예술적인 의미에서 이 전강예술이 당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신용의 표시였습니다. 증거의 표시였죠. 거기에서 예술적 미를 강조하는 예술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권력의 상징과 신용의 증표 기능으로 사용되던 인장이 이 시기부터 점차 문인, 사대부 계층의 문화활동 속으로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장들은, 이러한 전각들은 서책의 수장과 서화의 감상에 사용되는 예술적 기능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장은 직접적으로 전각이라는 또 다른 예술 영역으로 편입되어 날로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송대 전강 예술로 넘어가 볼까요? 송대는 화합인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인장이 출현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도장의 의미죠. 즉 서양에서 주로 사인의 의미로 활용되던 것을 이 도장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즉 서명 혹은 사인을 대용하던 이러한 것이 바로 화합으로서 주로 인장에는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화합이란 오늘날 서명 혹은 사인을 말한다. 따라서 화합인이란 서명과 성명을 새긴 것으로서 이름과 자기의 사인이 들어간 것이죠. 위에는 해서체로 성씨를 새기고 아래에는 자기의 독특한 사인, 서명을 새기는 것입니다. 목적은 즉 남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징표였죠. 이러한 화합인은 원대에 이르러서 매우 성행하게 됩니다. 즉 몽골인들은 중국인들의 전서체를 잘 몰랐습니다. 따라서 몽골어로 자신들의 서명을 새겨서 어떤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화합인의 그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한자를 새겨 넣었고요. 아래 부분은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형태의 요즘의 사인에 해당하는 형태의 모양을 새겨 넣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장의 명칭에 대해서 당나라 때는 천자의 옥새를 보라고 하였고요. 송나라, 원나라, 그 이후 청대까지는 이 보가 새와 보 혹은 새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즉 옥새, 옥보 뭐 이렇게 하죠. 당대와 송대에는 관인과 사인 가운데 기 혹은 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명청대에 있어서는 장방형 동인에는 흔하게 관방이란 글자가 나타납니다. 남송시대와 금나라 때는 발행된 지폐에 합동이라는 인장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설쏜 글자. 그러면 이제 500실용 한자 중에 설에서 손에 이르는 글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설자입니다. 즉 이 글자는 말씀언자, 말을 뜻하는 말씀언자에 그 새 혹은 태의 의미를 음을 가진 글자죠. 즉 뜻과 음이 만난 글자입니다. 즉 형성 글자입니다. 즉 내용을 밝혀서 기쁠 열자, 기뻐하도록 설명하는 말, 그래서 말씀하다 혹은 이 뜻이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열자의 발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뜻은 말씀, 음은 설, 병음은 수어, 부수는 말씀언이고요.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여러분, 설왕, 설레란 말이 있죠? 말이 가고 온다? 직역을 하면, 즉,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면서 옥신각신할 때 설왕, 설레라고 합니다. 다음은,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의미의 눈설자인데요. 비우에 오른손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즉 뜻과 뜻이 만난 글자인데요. 즉 비가 얼어서 내리는 눈발을, 즉 비가 얼어서 내리는 눈을 손으로 받는 모양에서 눈이란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소전과 갑고를 본다면 거기에 아래에 오른손 또우자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비우자, 비가 응고돼서 떨어지는 눈을 손으로 받는 모양 보이나요? 그래서 뜻은 눈, 음은 설, 그리고 병음은 쉐, 부수는 설자이고요.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즉 어려운 일이 겹쳐 있음을 이룰 때 설상가상, 즉 환난이 아주 거듭됨을 비유할 때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눈설자,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성품성자입니다. 마음심, 신방면이죠. 그리고 날생자. 그러니까 마음심이 뜻이고요. 날생자가 음이겠네요. 즉 천부적으로 태어난 마음이 천부적으로 태어난 그 마음 그대로 그게 바로 성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품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고요. 음은 성이고요. 병음은 싱입니다. 부수는 당연히 마음심이 되겠죠. 음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형성 글자에 속합니다. 다음은 이룰성자입니다. 숫자의 뜻을 나타내는 정자, 음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사실은 무성한 나무, 무자의 약자의 우윗 부분이 빠진 건데요. 즉 무성한 나무처럼 그 다음에 정자가 장정을 나타냅니다. 혈기왕성한 장정이 이를 목적대로 해낸다, 이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한 혹자는 큰 나무의 무자에 정자, 못,
장정이 아니라 못정자잖아요, 저게 원래? 못을 박아 집을 세웠다, 집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이루다라는 뜻이 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앞에 거건 후자이건 상관없이 뜻은 오늘날 이루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음은 성, 병음은 청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형성 글자입니다. 다음은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살필성자인데요. 적을 소자에다가 눈목자. 적은 것까지 자세히 본다. 적을 소자, 자세히 본다, 눈목자 한 것에서 살피다라는 뜻이 됐다고 합니다. 적다, 뜻, 눈으로 살핀다, 뜻. 그래서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입니다. 뜻은 살피다, 음은 성, 병음은 성, 부수는 눈목입니다. 여러분, 혼정신성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혼, 저녁이죠. 저녁에는 정. 잠자리를 정해준다. 잠자리를 만들어드린다.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신, 새벽. 새벽에는 성, 살핀다. 새벽에는 문안을 드린다. 라는 뜻이 바로 혼정신성이죠. 즉, 자식된 도리로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위, 안부를 살펴 묻는 것을 바로 혼정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 각골문의 형태, 어때요? 앞에 설명한 작은 것을 자세히 살피는, 눈으로 살피는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뜻과 뜻이 만난 회의 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집이요. 여자 여자의 날생자. 즉 날생자가 계속 음이죠. 뜻은 여자를 나타내는 계집 여자입니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라는 것에서 성씨의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성씨, 음은 성, 병음은 싱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음과 뜻이 만났네요. 형성 글자입니다. 우리가 전통 혼례를 볼 때 혹은 우리가 패백실에서 볼 수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성지합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두 성씨,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다. 라는 것이 바로 이성지합이거든요. 혼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시경이 나올 겁니다. 이 글자는 부수가 계집녀입니다. 다음은 다닐 보자, 걸어갈 보자에 그 다음에 숫자죠. 뜻과 음이 만난 글자입니다. 날이 가다라는 의미 보자. 날이 가서 곡식이 결실을 맺는 한 해를 뜻한다. 날이 가서 곡식이 결실을 맺는 한 해를 뜻한다. 그래서 뜻과 음이 만난 형성 글자입니다. 해서, 예서, 소전 비슷하고요. 어때요? 금문도 소전의 형태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각골은 모양이 조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금문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모양은 아니죠. 뜻은 해, 음은 새, 병음은 수이, 부수는 그칠 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씻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자입니다. 물수자 뜻이 되겠고요. 선자 이게 음이 세 발음도 납니다. 뜻과 음이 만난 글자네요. 즉 대야 물에 물 손보다 발을 먼저 놓고
선자, 이 세자가, 그 손보다 발을 먼저 놓고 씻는다 에서 씻는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된 뜻이 물수에 있겠죠. 따라서 이 글자는 뜻과 음이 맞는 글자로서 물수 뜻과 앞선 선자, 세자 뜻이 맞는 음이 만난 글자로서 형성 글자입니다. 씻다라는 의미, 음은 새, 병음은 시, 부수는 물수입니다. 다음은 해세자입니다. 이거는 30을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한일자가 있네요. 30에 하나가 더 거졌네요. 즉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1세란 것은 30년을 말하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을 볼 수 있는 나이가 그게 30인데요. 그래서 한 세, 1세대를 30년을 주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몇 세조라고 할 때는 보통 한 세를 30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30년이 한 세대가 됨을 뜻하여 세상이란 혹은 인간이란 뜻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뜻은 인간 혹은 세상, 음은 세고요, 병음은 스입니다. 부수는 하나일입니다. 이 글자는 뜻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회의 글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물수자의 초자네요. 이 초자도 또 쪼개어 보면 어때요? 작을 소자에다가 다룰자인데, 즉 물은 점점 증발되고, 물은 점점 증발되고 달은 점점 작아진다. 물은 없어지고 달은 작아진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뜻은 사라지다, 음은 소, 병음은 샤오라고 합니다. 부수는 물수가 부수입니다. 이 글자는 뜻과 음이 만난 글자죠. 그래서 형성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다라는 의미의 소자인데요.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작을 소자와 그리고 물체의 일부가 비껴 있는, 끊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합혀진 글자인데요. 즉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소자가 음과 뜻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삐침획이 뜻을 나타냅니다. 즉 물체의 일부가 끊어져서 작아짐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적다, 숫자가 적다, 혹은 나이가 적으니까 어때요? 젊다,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 뜻은 적다, 음은 소자고요. 중거 발음 병음은 사오입니다. 부수는 작을 소자입니다.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자입니다. 거기에 모양을 본다면 각골문, 금문, 어떤가요? 우리가 작을 소자는 점 3개지만 여기서는 나달의 어떤 작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점을 하나 더해서 적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성어 중에 노소동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인, 소, 젊은이, 즉 노인과 젊은이가 동락, 즐거움을 함께 한다, 함께 즐긴다 라는 표현이 노소동락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소, 장소소자입니다. 이 글자는 외다지문을 나타내는 호자와
예. 그리고 도끼를 나타낸 근자가 합해졌네요. 즉, 외다짐은 외장문에 예, 열린 것처럼, 외장문이 열린 것처럼 예, 도끼에 비스듬히 찍힌 나무 자국을 가르쳐 그 비스듬히 찍힌 곳을 나타내게 되었다. 예, 그래서 예, 장소 혹은 뭐뭐한 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뜻은 뭐뭐뭐뭐 장소, 뭐뭐인 바, 음은 소, 병음은 수옥, 예, 부수는 호자입니다. 예, 뜻과 뜻이 만난 글자입니다. 예, 따라서 이 글자는 회의 글자입니다. 무소불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즉 무소불능, 능하지 불, 아니한 소, 바가 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무소불능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무소불능입니다. 예. 다음은 예,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네요. 나무와 예, 입구자가 예,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제 뜻과 뜻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나무를 노끈으로 둘러싸서 예, 그 입구자가 노끈으로 둘러 묶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를 노끈으로 둘러싸서 예, 묶는다라는 의미가 이게 바로 묶을 속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무 목자 보이죠? 거기에 입구자는 각골문 근문 보세요. 이게 노끈으로 묶어낸 모양 같기도 하죠. 예, 노끈으로 묶다. 그래서 묶다. 음은 속, 병음은 수. 부수는 나무목이고요. 예, 이 글자는 예, 뜻과 뜻이 만난 회 글자입니다. 속수무책이란 말 있죠? 예, 손을 묶은 듯이, 손이 묶인 듯이 어찌할 방책이 없이 꼼짝 못하게 된 경우를 바로 속수무책이라 합니다. 즉 뻔히 보면서도 얼찌할 바를 모르는 꼼짝 못한다는 뜻이 바로 속수무책이죠. 다음은 묶을 속자에 천천히 갈 착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속, 음과 천천히 가다란 뜻 합쳐진 형성 글자인데요. 즉 약속 시간에 맞추고자 급히 나아가는 것에서 빠르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빠르다. 음은 속, 병음은 수, 부수는 천천히 가다의 착입니다. 다음 글자는 자손 손자입니다. 아들 자자에 묶을 개자죠. 즉 아들의 대를 잇는다. 누구죠? 예, 손자를 뜻합니다. 뜻과 뜻이 만났습니다. 회의 글자죠. 뜻은 손자, 음은 손, 병음은 순입니다. 예, 부수는 아들 자자입니다. 뜻과 뜻이 만난 글자, 회의 글자에 해당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각 예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